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오늘 당정이 사교육 주범 킬러 문항 요거 수능에서 뺀다. 공정한 수능에 방점을 두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월 수입이 200억짜리도 있고 뭐 몇십억짜리도 있고 뭐 엄청 많은 그 일타 강사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 교육 과정을 뜯어 고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잡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시사하기 전에 우리 윤 대통령님한테 유승민도 그렇고 민주당 패거리들도 그렇고 그 교육에 대해서 뭘 한다고 까부느냐 이렇게 이제 계속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윤 대통령님이 그 검찰에 계실 때 조국 수사를 총지휘를 맡은 분입니다. 서울지검장으로 있었나요? 그때 교육과정을 완전히 터득하신 분이 우리 윤 대통령님이세요.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완전히 터득하셨어요. 그런데 네가 뭘 알아? 특히 유승민, 오늘 또 유승민이 우리 대통령에게 한 방 더 먹이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시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타 강사들이 그동안 호화스럽게 엄청난 학부모의 주머니에 돈을 털어서 자기 인생을 즐겁게 아주 좋게 아주 행복하게 살아왔던 거 이제는 그거 막아야지요. 학부모가 무슨 돈 끌어다가 들이대는 그런 도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지시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이른바 킬러 문항 초고난도 문제를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잘했다. 기가 막힌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지금 프랑스에 가셨어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 또 외고 고등학교 국제고등 특목고도 유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참 이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와 국민이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엄청난 학부모들의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잘 사는 일명 일타 강사라는 사람들이 계속 우리 윤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민노총, 한국노총, 하이드칼라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계속 때리고 있는데 이거 곧 신문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참석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능에서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점검을 하고요. 또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님의 말씀이기도 한데 정부와 여당의 오늘 발표한 이 킬러 문항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주호 부총리가 킬러 문항과 관련해가지고 대통령께서 반드시 해결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결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리고 학부모 부담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최소화하고 분명히 해결을 하겠다고 대통령님의 뜻, 대통령님의 말씀을 받들어 꼭 이것을 실천에 옮기겠다. 꼭 해결하겠다. 이렇게 다부지게 오늘 이주호 부총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도를 높이고 아주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수능 평가가 되도록 시스템을 점검을 해서 모든 가능한 한 지원을 교육부에서 다 하기로 그렇게 오늘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대통령님도
킬러 문항을 두고 수십만 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주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다. 약죄인 우리 아이들을 갖고 장난치는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님이 직접 비판을 하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정은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흡수하는 그런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과 함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EBS 활용한 맞춤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의 그 어렵게 번 돈, 그 돈 주머니에 털리지 않도록 국가가, 대통령님이 보호 차원에서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돌봄을 지원하고요.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과정에 대해서도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확대하기로. 자,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겠습니까? 학생들이 반발하겠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요, 이거 폐지하기로 했던 그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존치, 자율적인 교육 혁신으로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로 오늘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 정책을 너무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아주 문제들이 많이 생겼다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그 당시 학부모들, 그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시험 봤던 학생들이 지금 혀를 차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잘못된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평가, 그 역량을 강화해서 교권 보호 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국가가, 교육부가 조성해주고, 그리고 학교가 아주 미래지향적인 그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놔주는 게 지금 정책이다. 그렇게 김재훈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정부는 당과 논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학부모하고 긴밀한 소통을 확대하기로 이렇게 또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달 중으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한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정부가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북한의 퍼주기, 그리고 자기를 지지했던 국민들만을 바라보고 편가를 위해 아주 정말로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그런 정부와는 아주 다르다, 많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이런 와중에 유승민, 나는 유승민 이분 딱 말하면 정말 혐오감이 생깁니다. 아니, 이분이 도대체가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연구 대상이다. 참 궁금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대통령님을 향해서 수능을 150일 앞두고 본인의 발언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야기시키고 있다. 그 책임을 교육부 장관에게 떠넘기는 걸 오늘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교육부 장관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김재구가 우리 이조 교육부 장관님이 하신 말씀,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과 유승민 정치 구단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해석하는 것과 너무 180도 다르기 때문에 이분을 연구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이, 유승민 이 사람이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이 또 남 탓을 한다. 그 해명부터 과관이다. 어떻게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까? 자기가 진보 보수라고 하면서 유승민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의힘 당원으로 경선에 출마를 합니다. 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보수를 갈라치기 하는 이런 정치꾼은, 패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있으면 안 된다. 정말 참 울분이 그냥 터집니다, 저는. 자, 유승민. 어저께도 제가 유승민 이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왜? 대통령에게 이렇게 느작없는 짓거리를 하면 당연히 김재구로서는 이분이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실에 따르면, 유승민이 SNS에 쓴 글이에요. 대통령은 공교육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교육부 장관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 배제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잘못 전달했다고 하면서 학교 수업과 공교육 교과 과정은 완벽하게 다른 말이라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 이걸 해명하라고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나는 지금 이분이 쓴 글을 도대체가 무슨 얘기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윤 대통령님이 국어 비문학 그 지문 난이도를 지적한 거에 대해서 또 트집을 잡습니다. 공교육 교과 과정에 비문학을 가르치는 독서 과목이 있고, 그 취지가 문해력을 길러서 대학에 가서 어떤 과목이든 수업할 수 있는 이해력과 판단력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여태까지 몰랐느냐, 이렇게 막 비꼬고 육갑 댄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것도 엄청난 난이도도 있고요, 이 영역이 엄청 넓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유승민 하는 말이 사교육에서 배우는 것을 응용해가지고 얼마나 쓸 수가 있는데 그걸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 사교육에서 가르치는 것도 우리 교과서 내에 다 내재돼 있어요. 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어교과서가 또 이렇게 유승민, 국어교과서가 몇 종류인지 아는지 대입 예고제에 따라서 정부를 믿고 교육 과정을 따라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얼마나 클지 가늠이나 하고 있는 거냐? 대통령 당신이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통령님은 그 검찰에 계시면서 그 교육, 대학, 고등학교 이런 어떤 비리 문제 이런 거 많은 수사를 하면서 저 유승민보다 월등히 그 안의 영역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님이. 내가 생각할 때는 김재구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확실성은 경제에서도 교육에서도 제약이라는 거예요. 유승민 왈. 내가 비문학 문제 내지 말라고 했잖아. 이 한마디로 대한민국 입시가 바뀐다면, 대통령이 그 말씀을 했다고 해서 바뀐다면 그야말로 무수불이 제왕이 된다. 이렇게 이거를 이것저것 막 소환해가지고 자기화시켜서 자기화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님을 아주 나쁘게 폄하하는 그런 못된 여우 같은 이런 존재가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윤 대통령님이 6월 달에 모의평가 난이도를 문제 삼으면서 교육당국과 사교육 사이 이권 카르텔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서 6월 모의평가 국어 난이도를 제대로 알고나 하는 말이냐, 이렇게 또 비꼬고 또 씨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저 말하는 거 보세요. EBS 등이 추정한 국어 화작, 화법과 작문 선택 저 수험생들이 1등급 컷은 96점에서 97점까지다. 자,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 선택 1등급 컷은 92에서 93점이라는 겁니다. 설마 1등급 컷이 100점이 되길 바라는 거 아닌가? 그런 변별력 없는 물수능이야말로 불공정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유승민 이 사람이 대통령의 남 탓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 과거 사례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유승민 생각은 이미 국민의힘을 떠난 사람이에요. 다만 국민의힘을 와해시키고 정부를 와해시키는 민주당의 이중대다. 그렇다고 김재거 여기서 유승민이가 민주당과의 어떤 뭐 미력 관계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잖아요. 그런 건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정황상으로 보면 묘한 부분이 이분이 있습니다. 난 도대체가 이분이 언제까지 우리 보수의 정당 또 보수의 정부를 갈라치게 할지 정말 참 우려돼요. 우려가 됩니다. 너무너무 못된 사람이다. 또 뭐라고 하냐면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그리고 주 69시간 노동 때도 그랬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통령 본인이 얘기하고 제가 해놓고 문제가 불거지니 장관 탓을 하더라. 바이든 날리면 청력이 나쁜 국민 탓을 했는데 이번에는 장관 탓을 하고 있고 교육부 장관 국장 경질하고 교육과정 평가원 감사를 한다고 한다. 이렇게 자 여기서 바이든 얘기까지 소환을 합니다. 이게 유승민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를 완전히 난도질한 그런 유승민이가 이제 윤석열 정부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김기현 대표님, 유재욱 원내대표님 왜 이분한테는 꼼짝 못합니까? 왜 말 한마디 못해요? 이 정도가 되면은 당 대표로서 김기현 대표님이 이 사람을 그냥 국민의힘 당원 탈당을 시키든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승민 대통령은 무오류의 신적 존재가 아니고 대통령도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슬그머니 또 쓱 끌어 안습니다. 고난과 책임이 가장 막강한 대통령이 진실해야 국민이 신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둔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 경고를 다시 한번 읽어보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대통령님이 일본 외교 문제에서도 자 모든 책임은 내가 집니다. 국무위원님이나 여기에 연관된 외교부 장관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트루먼 대통령 책을 읽으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립니까? 정말 화가 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겨.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님께서 킬러 문항 이거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갖고 장난치는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님이나 또는 우리 아이들 이거 사교육장으로 내몰아 가지고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강사들한테 수십억 수백억씩 그 사람 돈 벌게 만드는 거 이거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도 대통령님이 갖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이 킬러 문항은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또는 뭐 2학년, 1학년도 마찬가지 앞으로 1회가 또 수능시험이 오니까 생각을 이런 민주당 패거리나 또는 일부 집권 여당에 몰상식한 이 유씨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어떤 그 논리에 절대 빠져들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 대학 수능 능력시험 수능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일타 강사들 줄줄이 반발하고 있어요. 연봉이 정말 어마어마하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메가스터디 소속 일가 강사들이죠. 연봉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억까지 받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요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정부는 그간 수능에 대해서 학원만 배불렸다, 이런 입장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수학 영역 강사인 현우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난 17일 날 인스타그램에 언론 보도를 공유를 해요. 그리고 애들만 불쌍하다, 자, 이런 제목 하에 학원에서 받는 이 현우진 이 강사가 학원에서 받는 게 연봉만 200억 원을 받는답니다. 연봉 200억. 2017년에는 소득세가 130억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소득세 130억 나오면요, 200억이 아니죠. 100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이 현우진이라는 그 강사가 9월 모의고사 평가하고 수능은 어떻게 간다는 거냐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과목도 만만치 않고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인데 정확한 가이드를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정부, 우리 윤석열 정부에게 한방 슬그머니 던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학생들에게는 매번 말씀드리듯 6월 9월 모의평가 수능은 독립시행이니 앞으로는 더 뭐가 어떻게 어떤 난이도가 출제가 될지 종잡을 수가 없다. 모든 시나리오가 다 대비할 수밖에 없다. 자, EBS 꼭 챙겨서 풀어야 한다면서 비판적인 사고는 중요하지만 적어도 시험에서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다는 비판적인 사고로 마음을 여시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요, 이원준이라는 그 국어 영역 강사인데, 이분도 한국은 교육면에서 비교적 평등하다면서도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한 사회이고, 젊은이들이 무기력한 일본, 영국이나 경쟁에 치열하긴 하지만 학습의 세대들은 미국과 비해서 한국은 공정함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그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게 사교육하고 단절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분들 밖으로 뺏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이 사람들은요, 어떤 교육면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수입 창출이 망가질까봐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건 100번 맞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지금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분명히 이 점을 알아야 된다. 아니, 우리 고등학교 1, 2, 3학년 대한민국 어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사교육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그분들의 주머니에 누가 돈을 채워줘? 우리 젊은 친구들의 부모님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거기가 다 갖다 메꾸는 거거든.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얘기한 것처럼 학교에서 더 많은 것을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교과서 내에 있는 것을 그 안에 있는 그 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도 뭐 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건 좀 우리 윤 정부를 조금 더 직접 믿어보고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역사 강사 이다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학교마다 선생마다 가르치는 게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개설되지 않은 과목도 있는데 학교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수능을 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다, 대통령께서. 자, 9월 모의평가가 어떨지, 수능이 어떨지 더더욱 미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라는 분은 소셜미디어에서 여러 대의 수입차와 고급 주택을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수입차 타고 다니고 자기 고급 주택, 저택을 딱 보여주고 돈 자랑을 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 학부모님이나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을 짊어질 젊은 친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지. 또 윤성훈이라는 그 사회문화 강사, 이분이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을 수 있거와, 그리고 공정한 변별의 조화가 쉬운 일이라면 여태 왜 안 했습니까? 다른 정부에서. 교육은 백년 대계인데 대통령의 즉흥 발언으로 모두 멘붕 상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정말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던 일타 강사라는 분들이 이렇게 떼삽질을 합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자유민주주의지만 이것은 학생, 학부모를 이용해서 내 삶을 충족시키는 그런 교육자는 정말로 필요 없다. 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이거 참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 뭐라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문화 윤성훈 이 강사가, 사교육 강사가 사교육비가 시원하게 줄어들었던 해가 있었는가? 뽑기로 입시를 치를 것이 아니라면 변별의 문제가 생기고 그 변별의 핵심이 교육과정 내외 어디에 있더라도 가난한 자에게 불리하지 않았던 그런 이른바 공정한 입시를 치른 적이 있었나 희열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영원히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사교육 받으면서 출세해라, 그런 논리 같아요. 지금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참 어이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직업적인 변호를 더 하자면 사교육의 팽창은 불공정 입시 교육과 공교육 부실의 원인이 아니라 그것들의 현상적이고 결과적인 측면이 아니었냐는 것이다. 역대 정부들이 예의 없이 예우 없이 여든 야든 교육개혁 및 정책 실패 때마다 사교육을 원흉으로 지목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돌릴 때 그것으로 밥 먹고 사는 자가 딱히 나설 일이 아니다 싶어서 침묵을 했다는 거야, 그동안 자기가. 그런데 사교육과 그 교과 외 고난도 수능 출제 기관의 한 통속 이권 카르텔이 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는 데는 도무지 자기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자기 삶의 영위를 위해서 학부모, 학생, 주머니를 털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생충이다. 난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네. 어쨌든 지금 저는 지금 윤 대통령님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전 이런 것 같아요.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고, 그리고 또 학교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것을 잘 응용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그리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은 출제해서 배제해라, 이 말은 맞는 것도 같은데, 그런데 대통령님이 이 얘기를 하셨다가 이제 3시간 후에 그 이주호 총리가 해당 발언에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 요것을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달 과정에서 약간 이게 와전이 됐다는 겁니다. 당연히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해라,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통령님이 그 대선 공약이었던 공정 입시를 강조했던 것, 그리고 우리 이주호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이고, 이제 우리 이주호 장관님께서 그렇게 이제 본인이 해석을 해서 이제 이것을 공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두고 민주당이 난리를 핀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가벼운 입, 애꿎은 학생, 학부모 대혼란에 빠졌다, 이 반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한 트집만 있어도 그냥 부풀려가지고 쉐려버리는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을
등에 업고 까부러대는 유승민, 이분들이 언제까지 이런 짓거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내년 2024년 4월 10일 날 대한민국 총선에서 국민의 정말 완벽함을 저 모지리들한테 보여주자. 그래서 정확한 투표로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을 찍어야만이 대한민국이 미래 지향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